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녹음 있잖아요. 녹음을 어디까지 해도 되느냐, 녹음의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게 지금 또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또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뭐냐면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게 좀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을 좀 심하게 해서 아이가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해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다가 핸드폰 녹음기를 이렇게 켜놓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선생님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이한테 좀 심한 말을 하거나 애를 다그치는 얘기가 녹음이 됐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마 이제 아동학대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수사기관에서 어떤 증거를 냈냐면 핸드폰에 녹음된 그 녹음 내용을 제시하면서 당신 이런 얘기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유죄인가요? 그래, 이게 유죄 무죄가 어려운데 그게 유일한 증거가 위법한 증거냐 아니면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는, 이게 증거 능력의 문제예요.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인정했냐면 녹음 자체가 위법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게 독과수의 이론이라고 해요. 위법 수집 증거는 배제한다. 한마디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그리고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아니면 영장에 의하지 않고 나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 원리예요.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함정 수사를 해가지고 확보한 증거 갖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법한 증거로 피고인의 죄를 판단할 수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영미법에서는 적법 절차 원리, 그 독과수의 원칙이라고 해서 위법 수집 증거는 배제하는 게 맞지 않냐. 둘 다 비슷한 이론이에요. 뭐 저도 이제 책을 더 찾아봐야 되는데 예전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 원리입니다.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지금으로만 보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처벌 안 해? 함정 수사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허용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저는 이제 그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우리가 영장 없이 체포돼서는 안 된다,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게 너무 많이 선량한 사람들을 유죄를 맞게 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생명 신체에 대한 굉장히 위협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가 사람을 완전히 죽이거나 배제하거나 감옥에 집어넣어서 사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런 법원이 있어요. 99명의 범죄자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는 말자라는 게 또 적법 절차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령 이렇게 정말 죄진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념이 다른 겁니다. 근데 또 반대되는 이론은 뭐냐면 설령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몰라도 99명의 범죄인은 체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응보형주의냐 목적형주의냐, 이게 형의 목적이, 형벌의 목적이,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적법 절차를 위해서 이런 독과수 이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 당위와 뭐 어떻게 보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는 일부 뭐 법 집행이 잘못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뭐 희생을 감수해야 되느냐, 이게요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었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만든 거는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판결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해야 된다. 이게 왜 위법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4인 간의 녹음, 둘 사이에서 녹음은 적법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외국에서는 그것도 위법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고지하지 않고 녹음하면. 근데 우리는 삼성에서 폰에 녹음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동 녹음 시켜놓고 쓴다니까.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통신보호 비밀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근데 기본적으로 감청하면 안 돼. 다른 사람 거를 녹음하거나 감청해가지고 얻은 증거, 이게 기본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다른 사람이 통화하는 걸 들어가지고 거기서 몰래 감청했다가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옛날에 수사기관들이 전부 감청해가지고 뭐 잡아낸다고 그래서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니, 나쁜 놈은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200년 정도, 그 다음에 우리는 벌써 그
그 권위주의 정권 시대를 거치고 독재 권력을 거치면서 안 된다 이러면 이게 이제는 이러면 안 된다는 사법적 어떤 고려 반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 용납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당할 때는 내가 피해자일 때는 아 이런 선생님 처벌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본인이 만약에 이와 다르게 사법권이 남용되고 경찰권이나 수사권이 남용돼서 억울한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는 대세입니다. 법의 흐름이에요. 이게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백인하고 흑인 인종차별하지 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세인 거예요. 이거는 정의라는 거야. 이게 물러설 수 없는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장애인 차별하지 마라. 이게 물러설 수 없는 대세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근데 어디까지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이게 제한할 수 있는 거냐는 다른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평등의 원칙 누구나 다 똑같다. 그런 부분이 바로 정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의의 관념으로 봐주셔야 돼요. 아, 위법 수익 증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내용 보시면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3학년 제자한테 맛이 갔어. 구제불능 이렇게 포고나는 등 16차례에 걸쳐서 아동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선고하면 선생님은 그 집행유예 기간 선생님으로서 그 일을 못해요. 자격 박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항소심에 가가지고는 여기서도 문제됐던 게 녹음기를 넣어서 확보한 녹음 파일에 증거 능력이 있느냐가 쟁점이 됐었는데 이때도 항소심 법원은 증거 능력도 인정하면서 대신 벌금만 해줬어. 집행유예 나오면 공무원 결격 사유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동부지법원으로 돌려보냈어. 다시 봐봐.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법원이 몰래 녹음한 발언은 다른 사람끼리 나눈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몰래 녹음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범위가 둘 간의 대화 내용은 녹음해도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 걸 녹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거다. 만약에 이걸 녹음하는데 제자, 3학년 학생이 자기가 눌러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생님하고 한 얘기를 녹음한 거기 때문에 괜찮지만 부모가 한 거는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거다. 몰래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교사의 발언도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거 녹음하면 안 된다. 이거 위법 수집 증거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건 요것만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선생을 가만히 둬야 되느냐. 막 그 개인의 감정에 이게 개인 감정이에요. 주관적 감정. 근데 그게 옳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 얘기했다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또 변호사가 자기 아들이 당해봤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물러설 수 없는 정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 안 되는 게 맞구나. 그래, 수긍이 갈 수 있는 판결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큰 뜻을 위해서 대법원이 판단했구나라는 거지 잘못되다. 물론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지만 저는 뭐 이게 아주 그렇게 잘못된 판결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